이렇게 놀라운 한국 문명이 해외에는 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참고로 25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2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1980년대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당시 한국 경제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지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직접 찾았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한국 문명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근로자들의 근면성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국 문명과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근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명을 우연히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된 셈이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지리적 역사적인 맥락에도 기인하겠지만 두 강대국의 경쟁국들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알렸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스라고도 할 수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노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진 않기 때문일 거고 예스라고 한다면 1960년대에 한국 정부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자원과 노력을 경제 발전에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정부는 한국 문명과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선순위가 높아졌지만요. 저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한국 사람은 가난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독립된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고 크게 성공을 거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갖게 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인 한국이란 이미지를 통해 한국 문화에도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which push the people toward a stronger interest in what you really are.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이 중요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게 되었던 그 시점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최국으로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도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걸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들의 정상회의가 이 박물관에서 열리도록 동의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박물관은 G20 정상회의의 본부 역할을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G20 정상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문명을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5년 동안 일어났던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브랜드로서의 한국, 그러니까 굳이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방문해야겠다 하거나 한국 제품이니까 꼭 구입해야겠다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 문화를 홍보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문화적, 정치적인 실익입니다. 한국 문화를 해외에 잘 알릴수록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문화의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정부가 나서서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까요? 관료주의와 문화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국가들 중 특히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민간 재단이 있는데 개인이나 예술가들, 민간 기업들이 후원하는 그런 재단으로 재단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비영리 재단, 민간 차원의 재단이 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창의력 넘치는 젊은이들, 젊은 예술가들을 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시, 음악계에 정말 백남준 선생 못지않은 재능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유능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한국보다 오히려 서방 세계에 더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재단과 민간재단을 설립을 해서 직접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음악 분야의 예술가를 홍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이야말로 아주 독특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